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후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사퇴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 끝까지 임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오늘 방송될 ABC와의 인터뷰와 이번 주말 선거 유세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진행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나왔고 앞서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여론조사만 살펴봐도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TV 토론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겠죠? TV 토론의 이제 여러 공식 중에 하나가 TV 토론에서 우세를 하면 10% 만약 오르면 그게 실제적으로 여론에서 지지율로 한 1% 오른다. 이런 식의 공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지난번 CNN 토론 이후에 한 30% 차이가 났으니까 실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 3% 더 차이가 나야 되는 게 그 공식인데 대략적으로 막바로 이제 토론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전반적으로 지금 언론들이 약간 자극적인 보도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더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레토릭의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토론 과정을 전후로 계속 봤는데 예. 당일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토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낙담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정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변화가 레토릭상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서 사퇴를 수습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주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사퇴는 없다, 후보 교체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필머피나 아니면은 가빈 뉴섬 주지사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도 계속 TV에 나오면서 관련한 인터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과격하게 보도하는 그런 채널에서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뭐에 중점적으로 보이냐면은 뉴욕타임즈나 아니면은 뭐 CNN 조사 이것들을 보는데 이 뉴욕타임즈를 중심으로 한 조사들이 약간 아웃라이어의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캠프에 조금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그런 추세가 있었고 하지만 뭐 CNN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이터 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폭을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바로 토론이 있은 뒤에는 좀 여론이 좀 들쑥날쑥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정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측의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해지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 연판장이 돌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선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들을 또 접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 실제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사실은 좀 알기가 참 헷갈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버전의 레터가 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 레터 중에서 한 개의 레터에서는 후보 사퇴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부분이고요. 연판장이라고 할 때는 뭔가 조직적으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성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게 연판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회기가 아니거든요. 7월 4일이 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하원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레터를 계속 돌려가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레터가 계속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직화돼서 나오는 것이냐 여기까지는 아직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민주당의 리더십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를 보고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때는 하원에서의 하킴 제프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상원에서 척 슈머 의원이라든지 이 두 사람이 어떤 발언을 내는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이 두 명의 발언은 명확했어요. 민주당은 이대로 간다. 그래서 굉장히 다독거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뭔가 크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어떤 의원들이 과연 이렇게 동료를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조금 보면은요. 지금 민주당도 같이 동시에 선거를 해야 돼요. 특히 하원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면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는 하원 의원 중에서 굉장히 불안한 그 선거구에 있는 의원들이 예. 있습니다. 이게 선거구가 52개구 정도가 굉장히 불안한 좌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특히 메인주라든지 워싱턴 DC에 있는 제프리 골든이나 마리 페르즈라 같은 의원 이런 사람들이 또 동료를 하는 발언들을 하는데 다 굉장히 불안한 좌석을 가지고 선거구를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회에 내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좀 관심을 얻어야 되는 일종의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그런 목소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흐름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제프리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아주 중요한 의원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코커스를 이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최근에 바이든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상황을 안정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함께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보도도 좀 눈길이 가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며칠 안에 이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좀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측근들한테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민주당 경선이 있을 때 바이든 후보를 지지를 했던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좋아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진보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러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사실 위기 상황은 맞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좀 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가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당장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뭉치는 그런 트렌드도 좀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 이후에 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토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3,300만 달러 이상이 모였는데 최고 숫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거 자금을 보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기부한 사람들 이 절반 이상이 돼요. 예, 예. 그만큼 이 일반 지지자들이 위기감에 조금 결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토론 전에는 LA에서 그 셀럽들이랑 IT 거물급들이 모여가지고 모금 행사를 했을 때 이 숫자보다 적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뉴욕 햄튼이나 아니면은 뭐 뉴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금 행사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건재함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최근에 있었던 그 대법원 판결이 네네. 상당히 자극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에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핵심 대통령으로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면책권이 인정된다라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의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떠한 권력을 휘두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한 그런 지지자들이 계속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질 바이든 여사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하고 최소한의 노출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이 전략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적인 정치 보복이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보복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들을 기소하고 투옥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지난번 토론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민주당원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쉽게 후보 사퇴를 또 건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뭐 측근들은 이런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뭐 오후 8시 이후에 일정을 잡는 게 사실은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TV 토론 이후에 대응이 오히려 좀 좋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이제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또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도 이렇게 뭔가 외교 관련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또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토론 이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딱히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 B라는 것을 또 가동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전략을 정비하는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민주당이 분열을 하는 모습을 계속 이제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화당을 도와주는 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을 조금 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사실 조금 부각이 됐어야 되는데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외교 정책과 관련한 그런 성공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외교 정책들을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아마 네타냐후와의 예. 이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외교 정책이 좀 강점이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일 건데 이때 미국이 주최를 하기 때문에 워싱턴에 다 이제 나토의 회원국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포장을 잘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2기가 얼마나 우려스러운지에 대해서 다들 공유를 하는 국가들이 다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 변화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어떠한 우려들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창출을 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단독 기자회견 등등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마 ABC 토론 인터뷰일 예. 건데요. 이 인터뷰는 아마 이제 두 번째 이해 찬스를 이제 좀 모색하는 그런 차원일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를 얻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언론 노출을 이제 기획을 해야 되고 그런 연장선에서 아마 ABC 인터뷰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ABC는 왜 선택이 됐느냐? CNN 그 토론이 이제 동시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 대표적인 3사 이제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률을 가져갔던 게 ABC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노출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의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행동들이 SNS 등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ABC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SNS 같은 것들 보는 그런 젊은 층에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두 번째 기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좀 관심이 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각에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대안으로 뭐 해리스 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좀 지지하는
층이 많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배경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제2의 대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면 누가 대안인가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자연적으로 그러면 제2인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지로서 아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라는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968년에 린턴 존슨 대통령이 안 나가겠다라고 해서 부통령이 나왔을 때 린턴 존슨 대통령에게 이제 가해졌던 모든 비판들이 누구한테 쏠리냐면 부통령한테 다 쏠렸어요. 그래서 선거에 사실은 실패를 하는 결과가 났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러닝메이트 이미지는 결국에 한 배를 탄 이제 선장과 1등 항해사가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인데 같이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유색인종의 여성이 대통령 되기는 미국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해리스 부통령도 굉장히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56% 비호감도라면은 해리스 부통령 한 51%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호감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면은 그러면 다른 대안은 누구냐? 비슷한 이미지의 누군가를 찾다가 보면은 결국에 미셸 오바마가 이 대선 과정에서 갑자기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명도, 호감도 물론 좋기는 한데 제3의 인물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선거 모급을 하지를 않았고, 네. 그리고 조직적으로 각 이제 주지사들이 그래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모든 주지사들을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주별로 선거 캠페인을 해오고 있는 조직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조직적인 장악력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내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대선으로 간다. 이것은 제3의 인물이 하기에는 굉장히 바쁜 일정일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앞서서 지금의 상황이 공화당을 도와주는 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지금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토론회 이후의 후폭풍을 좀 즐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뭐 망가진 쓰레기 더미라고 얘기를 하던가 뭐 이 경주를 이제 내가 쫓아냈기 때문에 그만두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나쁘다,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동료가 제로섬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공화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그런 판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하나가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당 플랫폼 정책집을 비공개로 만들고 알아서 그냥 이 선거 준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일부 공화당의 어떠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도 전혀 여기엔 개의치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자신감을 지금 얻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에 좀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지금 미국이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이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난 후에 다음 주에 이제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의회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의회에서 글쎄요. 어제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주지사들 모임을 했었거든요. 백악관에서 갑자기 이제 모여라 이래가지고 소집을 했는데 현지에서도 12명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참여를 해가지고 주지사 회의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주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부 단속을 계속 했기 때문에 다시 회기가 시작이 되어서 다시 캐피톨 힐에 다시 모였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분위기는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사태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할 때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대의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당대회 때 자기가 이제 지지를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 안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민주당 정당의 이제 규정상 이전에 했던 선언을 다시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퇴 이제 후보를 교체하는 거는 세 가지의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도저히 선거를 못 하거나. 그러면은 자진 사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지 않은 한은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규정을 바꾸려고 미리 모여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또 규정을 바꾼다. 이거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보통은 다수의 이제 표를 받고 나서 내가 스스로 사퇴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을 항상 지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을 하고 다시 좀 수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캠프 측에서는 절대로 사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당대회 이후에 또 뭔가 이제 달라진 조짐이 있다라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정말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요. 전당대회가 있고 난 몇 주 후부터 해외 군인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표용지가 발송이 돼요. 아. 그 투표용지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게 되고 예. 그리고 미네소타나 사우스 다코타 같은 경우에도 이 사전 투표를 빨리 시작을 합니다. 9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대회 이후에 이제 며칠 사이에 다 인쇄를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찍었던 사람들 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행정적으로 선거 당일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국적인 혼란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이를 이제 처리해 갈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